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요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청년 창업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농업에 도전한 젊은 농부 성현수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현수라고 합니다. 농사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도 처음에 부모님이 이 업을 하셨던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아버지의 권유로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도전한 건데, 이제 경주에 땅을 마련하셔서 아버지랑 처음 농사를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가 딱 차 데리러 오시면 그 차 타고 이제 경주 올라가가지고 아버지랑 주말 동안 일하고 오고, 또 아버지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쁘실 때는 그냥 시내버스 타고 가서 일하고 오고, 막 방학 때도 그렇게 하면서 어디 월급 받고 그런 것보다는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이게 내가 농업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힘들고 좀 느릴지언정 그냥 내 사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가지고 농대 이렇게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창업해서 이렇게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고를 갔었어도 네. 농대를 가야 될까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버지의 권유 외에도 농대를 가야겠다라고 다짐한 본인만의 생각이 있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농업에 대해 꿈이 있다는 걸 친구들한테도 말도 못 했거든요. 뭔가 주변에서는 되게 뭐 공무원 얘기하고 뭐 취업 얘기하고 그런데 혼자 동떨어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대학교를 가보니까 뭐 다 저처럼 이렇게 조경수 농장을 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다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고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저도 제 꿈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되게 농업에 대한 정을 빨리 붙인 것 같아요. 대학교 가서부터. 처음에는 힘들진 않으셨어요? 딱 시작했을 때? 지금은 총 다 해서는 3,000평 하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 이 하우스가 실재배 면적은 한 700평 정도 되는 데거든요. 갖고 여기서 이제 수국을 한번 해봐야겠다. 수국이 개화 기간도 되게 길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식물이니까 수국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번식 용도로 사와서 이제 잘라가지고 삽목이라 그러는데, 저희는 삽목을 해봐서 이 농장을 채워봐야겠다. 근데 첫 해 삽목도 다 죽이고 뭐 약을 못 쳐서 죽인 것도 있고, 나무 심어놓으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심어놓고 이제 놀러 가야지 그리고 한참 놀고 왔는데 막 나무도 죽어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또 여름이 되니까 병이 되게 많이 끼거든요. 갖고 저는 이제 약도 어떻게 치는지도 몰라서 아 그냥 뭐 알아서 크겠지 그러고 놔뒀는데, 막 벌레들이 갉아먹고 막 진딧물 같은 것도 껴가지고 이제 팔 때가 됐는데 막상 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갖고 첫 해는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배송하거나 하다 보면 조금 실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럴 때 되게 좀 많이 좀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 내가 이 일이랑 안 맞나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 같은 납품 갈 때도 나무 볼 줄도 모르고 그냥 숫자만 맞게 막 싣고 가니까 이걸 상품이라고 싣고 왔냐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받아보고, 근데 그것도 돌아보면은 다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저도 다른 농장에서 매입을 한다고 보면은 그 상품성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다 좀 경험인 것 같습니다. Saturday, I watched you fly away across the empty sky. I turned around and waved goodbye. And now it's me alone. 처음엔 수익이 거의 없으셨겠어요, 그러면? 수익은커녕 계속 까먹기만 했죠. 2019년 한 9월? 10월 그때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 3월 달부터 이제 9월 달까지 한 반년 동안 노력해서 벌었던 첫 수익이 100만 원? 네. 100만 원이요? 네, 근데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값져가지고 이걸로라도 수익이 그래도 발생은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되게 뭐 좀 나름대로는 좋았던 기억으로 남고 있어요. 혹시 첫 수익 가지고 뭐 하셨어요? 첫 수익 가지고는 일단은 까먹은 게 많아서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품종 있으세요? 일단 아무래도 제가 처음 농장 시작했던 그 수국이 아무래도 좀 정은 제일 많이 가고, 그리고 좀 저희 농장에서 매출도 조금 제일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스타라고 이제 좀 그늘막해서 자라는 옛날 옥자마나 비비추를 개량한 식물이 있거든요. 갖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전국적으로는 좀 전문 농장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 되게 매력적인 식물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그래도 좀 전국에선 제일 좀 잘 재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 키우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물 주는 팁을 한번 말씀드리면, 화분을 그러니까 뭐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간격을 정하지 말고
화분을 한번 들어보고 좀 가볍다 싶으면 그때 한번 확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 같아요.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물을 주는 게 제일 좋은가 봐요. 그러죠. 계절에 따라서 이제 증발량도 다르고 광량도 다른데 이거를 뭐 일주일 이건 주인 기준이지 식물 기준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접 딱 화분 들어본 그건 확실한 결과니까 저도 농장 관리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국입니다. 아, 네. 근데 이 수국이 땅의 산성 농도에 따라서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 빨간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산성에 가깝게 되면 파란색 꽃을 피고요. 그리고 염기성에 가깝게 되면 빨간 꽃을 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종류만 심어도 이제 땅의 pH 농도만 이제 맞춰주면 한 가지 종류로도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I was puzzled, so I asked him what he'd do one day. 아침부터 일어나서 물 주고 하시려면 하루 일과가 엄청 바쁘시겠어요. 네. 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알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걱정돼서 한 4, 5시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갖고 7시까지 농장에 와서 이제 그때부터 뭐 택배라든지 이제 미리 정해진 일을 하는 거죠. 갖고 택배도 준비를 하던가 아니면 상차 준비를 하던가 그러다 보면 또 오전이 가고 또 중간중간에 손님들이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오신 경우도 있어갖고 택배 싸다가 나가서 손님 받고 봄에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되게 식물에 대해 관심이 한창 많으실 테니까 또 콘텐츠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럼 블로그나 이제 그런 SNS 글들을 미리미리 써놓고 그리고 그날 사진 찍은 거 그거 정리하고 그리고 뭐 이제 택배 손님들 클레임이나 궁금한 것들 뭐 답변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한 12시, 1시 또 그렇게 또 자고 그럼 하루 5시간 정도밖에 안 자시는 거예요? 봄에는 거의 그러고 지금도 거의 좀 많이 자야 6시간? SNS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이 네. 젊은 농부가 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대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막 태그 같은 것도 쓸데없는 거 다 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좀 이 게시물에 관련된 거 그리고 블로그를 뭐 퇴근하고 막 2-3시간 써도 조금이라도 좀 더 좀 더 알찬 내용 그리고 이제 저희도 뭐 매년 새로운 식물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 했던 걸 내년에 또 포스팅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디 수목원 가서 이쁜 실제로 심어놓은 것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키워보면서 그런 문제점들도 한 번씩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을 해서 이거랑 같이 심어보면 이쁘더라 이런 걸 좀 그런 것도 좀 솔직하게 좀 담아가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믿고 살 수 있겠다. 그래도 모르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런 말씀 들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 농장이 아직은 좀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SNS라든지 유튜브, 블로그 등을 좀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묘목들이 저희들이 제가 직접 다 번식한 묘목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자엽 다이너마이트, 백일홍이죠. 그리고 가장 인기 많은 요즘 화이트 핑크 셀릭스 묘목 그리고 또 이제 가을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핑크뮬리 묘목입니다. 이건 삽목이 아니라 파종이죠. 뿌리 보시면 이렇게 잘 돌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식재 2년차라 바로 심으시면 이제 꽃 보실 수 있어요. 사업하시면서 본인만의 노하우 있으세요? 식물을 하나 키우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개 많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품종이 섞여요. 지금처럼 봄에 이제 새순이 났을 때는 안 섞이지만 겨울 같은 데는 되게 섞이는데 그래서 이거를 안 섞이게 올바른 품종을 어떻게 유통할까 보니까 화분 색깔을 달리 하는 거더라고요. 화분 색깔을 달리 하면은 일단 품종도 안 섞이고 잎색이나 꽃색이랑 화분 색깔도 맞추고 컬러가 들어가 있는 화분 그리고 이 식물이 꽃이 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는 라벨까지 같이 제공해 드리니까 되게 소비자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택배로 배송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안에 화분도 들어가고 뭐 라벨도 들어가면 택배 배송이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넣어서 되면 되겠지 신문지만 대충 싸서 보내고 했는데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래도 저희가 생물이다 보니까 특히 파손이 좀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와이어로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보냈더니 소비자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도 택배 컴플레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확 줄어들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장하기까지 네.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요즘 매출은 좀 잘 나오세요? 그냥 매출은 어떻게 해갖고 한 2억 조금 못 되게 그렇게 됐거든요. 올 봄에 그거를 넘어서 좀 진짜 열심히 하면 되게 이게 돌아오는 업이구나, 그런 걸 좀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더 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래들에 비해서 일찍 사업을 정착하신 거잖아요. 네. 많이 부러워하시겠어요, 친구들이? 이제 막 군대 갔다 와가지고 되게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뭐 아직 뭐 돈을 뭐 되게 많이 번다 이런 건 아니어도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 할 게 있다 이것만 해서도 저는 되게 좀 빨리 좀 자리 잡았다 그런 것 같아서. 사업하시면서 본인만의 철칙 네. 있으세요? 일단 손님을 대하거나 거래처를 대하거나 첫 번째는 일단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게 자신이 없으면 없다고 하고 아예 그 뭐 품절을 시키는지 그렇게 그 출하를 안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신뢰를 쌓아가는 게 일단 오래 갈 수 있는 그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소비자들이 그 자기가 지불한 값에 대해서는 그만한 값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게 제 철칙입니다.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계획 있으세요? 저희 농장만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게 그거 우선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좀 경남권에서는 그래도 좀 손에 꼽히는 이런 유통 농가가 되고 싶어요. 좀 경남권에서 이런 정원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농가들이 많이 없는데, 좀 저희가 그 부분을 담당해서 좀 거기서 경남권에서는 최소한 좀 제일 그렇게 잘하는 농가라는 소리를 좀 듣고 싶고, 좀 이런 정원 문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발전해서 좀 전국적으로 정원 문화에서는 최고로 좀 잘하는 그런 농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창업 준비하고 있는 네. 젊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창업을 직접 하면서 느낀 건 일단은 남들보다 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출퇴근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일단은 일찍 나와야 돼서 먼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언제 뭐 손님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거나 터질 때 바로바로 그렇게 대처도 할 수 있고, 자기 업에 대한 고민이 자꾸 있어야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고민도 나오고 자기가 가진 문제점이나 한계점도 빨리빨리 그렇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 만나 뵈니까 같은 또래로서 네. 참 책임감도 크시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